전북 진안군이 영하 24도를 기록하는 등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남원과 순창 등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원에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남원시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역이 새로 들어선 지 6년이 지났지만 역 광장은 아직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혜은 아나운서도 지난해 있었던 수해 기억하시죠? 네, 기억이 납니다. 특히 섬진강댐 인근 제방이 붕괴가 되면서 전북 지역에서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안타까웠던 소식이 떠오르는데요. 네, 섬진강댐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남원 지역에서만 수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원시가 이런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기존에 남원시에는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있었던 수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시스템은 홍수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금곡교 인근입니다. 지난해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량 확대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제방 100여 미터가 유실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8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섬진강댐의 급작스러운 방류로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이 같은 홍수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국가하천 내 배수문 개량, 상황실 및 통신망 구축 등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원활한 수문 관리를 위해 20년 5월 사업 계획하여 같은 해 8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1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섬진강과 요청 국가하천 구간에 수문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기존에 10억 원가량 예산을 투입해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재예방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자동화 감시와 원격 조작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조작하는 배수문 등을 전동화, 자동화로 실시간 감시와 원격 조작으로 강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또다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 남원시. 지난해 집중호우 때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체해 재해 예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순창 4명과 남원 3명, 전주 3명, 익산 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3명과 직원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이 요양병원과 관련한 감염자는 모두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원시 한 중소병원의 입원 환자 86명 중에서는 환자 3명, 전주 예수병원으로 전원된 환자 1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해 아침 기온은 영하 24.3도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14개 시군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아침 7시 기준 장수가 영하 24.1도, 임실이 22.8도, 순창이 21.3도 등 영하 20도 안팎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하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건강관리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손과 팔, 다리, 얼굴 등의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과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심근경색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하때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돌연사 위험은 2%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는 당뇨나 천식, 회기종과 같은 기저질환 증세를 악화시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 가진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온이 중요한데요. 털모자는 꼭 쓰세요. 머리는 체온이 잘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머리와 귀를 덮는 것으로 체온을 보호할 수 있겠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추울 때 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도리도 매는 게 좋고요. 마스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천식 악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장갑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 신으면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도 꼭 입으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이중창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한파에 적절한 보온으로 건강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역은 전북 서남권 교통요충지 역할과 정읍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정읍역을 지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역 앞 광장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파는 인근 상권에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KTX 호남선이 들어서면서 정읍역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구 정읍역사는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지하차도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역 광장도 둘로 나뉘면서 한쪽 공간의 접근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정읍역 인근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없어요, 사람 아주. 아주 없어요. 저기 이거 여기로 옮기면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읍역 앞에 설치된 건물을 두고도 논란은 빚어졌습니다. 이미 설치됐었던 정읍 관광안내센터와 역사 신축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광장 앞 파출소를 두고도 경관 등을 이유로 이전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정읍역 입구를 나서자마자 건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관을 보여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의 고장인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정읍역 광장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의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지난해 관광안내센터를 정읍역 대합실로 옮겼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역 광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파출소 이전 논란이 일자 사업 구역 변경 등을 이유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이전을 또 우리 저희 광장 안쪽으로 그 구역의 안쪽에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로 될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하는 게 낫겠다. 정읍 관문 역할을 하는 정읍역 광장이 새롭게 조성된 지 6년. 정읍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딸기 유통 시기를 맞아 6개 품종의 수확 후 처리 기술 적용 결과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는 딸기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처리 기술을 적용해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딸기를 신선하게 유지할 방법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연구 결과 딸기를 수확한 뒤 농산물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예비 냉장을 거쳐 저온 보관하면 상온에 보관했을 때보다 상품성이 최대 3배가량 더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실 품종은 상품성 유지 기간이 12일로 가장 길었고 산타와 숙향, 아리향 품종은 10일, 설향은 9일, 킹스베리는 6일가량 상품성이 유지됐다는데요. 또
또 물러짐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했더니 대부분 품종에서 경도가 1.4배에서 2배까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정에서 딸기를 보관할 때는 딸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용기째 비닐로 한 번 더 감싸 냉장 보관하면 그냥 냉장고에 보관할 때보다 2일에서 4일 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는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는 초, 중, 등 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23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은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621건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81%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19%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사기 피해가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1,039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00명을 구속했습니다. 남원시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공중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전북 지역 공중 화장실 1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현장을 보존해 경찰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지역 만 50세 이상, 70세 이하인 이른바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김제시는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와 복지 사각지대 서비스 제공 사업, 환경 취약계층 정리 수납 서비스 사업 등의 2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최종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10달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지만 날은 맑겠습니다. 오전에 영하 15도, 한낮에는 영하 4도로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다가 오후 한때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일요일도 춥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에 영하 12도, 한낮에 0도 보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토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순창과 임실이 영하 18도, 남원 영하 17도, 김제, 정읍 등은 영하 16도 보이겠는데요.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 25도 안팎을 나타내겠습니다.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월요일부터 영하 10도를 밑돌던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극심한 한파는 물러가겠습니다. 눈 예보도 거쳐 대부분 지역이 화요일부터는 맑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에는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오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내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이 꽁꽁 얼어붙은 건 지난 1999년 이래로 처음인데요. 추위가 기승을 부려 외출이 줄어서인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도 다소 주춤한 모양새죠. 다음 주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는데 주말에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